안녕하세요.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위하여 버전 2라는 제목으로 이프 카카오 2021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 클라우드 팀의 애션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크레인 팀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과제들 중 하나로 카카오 클라우드 서비스 런타임 환경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컨테이너 전환 작업이 완료되어 기존 클라우드 언더레이가 모두 컨테이너로 전환되어 운영 중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카카오 클라우드 밑바닥인 크레인 서비스 런타임 환경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한 방법들과 이 전환 프로세스들을 검증해 나가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좀 더 잘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 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발표를 이해하실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위해 1.0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전략을 세웠는지, 그리고 이 전략들로 인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크레인 서비스 런타임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과정 속에는 CI/CD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희가 달성한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험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례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양한 부서들과 협력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아래에 필요한 복잡한 컴포넌트들이 잘 배포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개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카카오 인프라스트럭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비즈니스 도메인인 클라우드 그 자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팀의 규모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서비스 규모로 인해 운영 업무가 다른 생산성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화 방안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팀 업무 소개는 이 정도로 마쳐보고 내용 공유에 앞서 발표 내용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 도구인 셰프 앤서블과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히 등장할 것이고요. 데브옵스와 SRE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인 팀이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배포 코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 그리고 빅뱅을 일으키지 않고 거대한 레거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공유하려다 보니 생략되거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위하여 1.0의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프 카카오 2019에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운영성, 관측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1.0에서 저희가 크레인 서비스 배포 코드들을 어떻게 추상화하고 개선해 나갔는지에 대한 정리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의 더 자세한 내용은 이프 카카오 2019의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위하여 발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상황으로 사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컴퓨터 리전을 구축해야 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전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배포 문서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작업 과정들이 사람이 읽는 문서로 관리가 되다 보니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나 유효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CI 환경도 필요한 테스트만 진행할 뿐 서비스 전체 흐름을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인계받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과정들 모두가 코드로 표현되고 동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CI에서는 우리가 서버를 관리하는 모든 행위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서비스의 배포 시스템도 단순히 셰프 위에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그 배포물만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셰프를 부트스트래핑하는 과정부터 서버나 서비스가 이용되는 모든 서버 라이프 사이클을 코드로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슬레이트 서버를 인계받는 순간부터 서비스가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까지에 대한 관리 과정들을 큰 단계로 추상화하고 각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서버 라이프 사이클들을 자동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체 서버 라이프 사이클이 자동화될 수 있었고, 서비스 투입과 제외에 대한 전환 경로가 크레인 클러스터라는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 아래서 관리되었습니다. 크레인 클러스터가 가지는 큰 흐름 아래서 다음 형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관성이 생겼고요. 레거시 인프라스트럭처가
계속 개선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 과정이 레거시 웹 서비스들을 새롭게 리뉴얼해 나가는 형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아키텍처 패턴의 사례로 설명드리자면 스트래티지와 스트랭글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가 리뉴얼되어 나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패턴들에 대한 설명을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러 사용 사례가 있지만 레거시 서비스들을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저희 예시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스트래티지는 저희가 구현한 큰 흐름을 지키면서 세분화된 각 태스크들을 정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버전의 배포 코드를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고요. 스트랭글러는 구현된 파서들을 통해서 외부 인터페이스들의 일관성은 계속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에서의 사례로는 배포 코드 내부의 작은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가지만 CI/CD 파이프라인에 불려지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작은 변경에도 큰 흐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추적이 쉽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구버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새로운 버전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하나의 큰 흐름 아래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전환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V1 형상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표현되는 인프라스트럭처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번 추상화 작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위하여 버전 1에서 다뤘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섹션에서 설명했던 흐름을 가지고 기존 서비스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컨테이너로 옮겨갔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소개에 앞서 왜 굳이 잘 돌아가는 환경을 변경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기술이 가져다주는 운영, 개발 효율성들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점에 힘입어 우리가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서비스 환경이 하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속 가능한 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개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팀이 멋진 팀이라는 생각에서 컨테이너 전환이라는 큰 작업에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환할 때 고려했던 점들입니다. 요즘은 서비스 워크로드들을 관리하는 기술로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외부 서비스와 연결되는 컴포넌트들은 모두 쿠버네티스 위에서 구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픈스택을 바로 쿠버네티스로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팀 안에서 넘어야 할 몇 가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개발 관리와 더불어 쿠버네티스 관리도 해야 하는 운용 오버헤드가 추가로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쿠버네티스로 가기 위한 전 단계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첫 작업이 기존에 동작하던 쉽 코드들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로 빌드해보는 내용이었는데요. 흔히 컨테이너를 빌드하는 과정은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와 관련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작업들이 주를 이루는데 셰프의 서비스 유전성 패키지와 서비스 코드 설치 과정들을 컨테이너 빌드에서 그대로 이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 중인 셰프 배포 코드인 K필드가 있습니다. K필드는 인하우스 오픈스택을 배포하기 위한 30여 가지의 서비스 워크로드들을 배포하는 큰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프로젝트입니다. 패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VM 이미지를 빌드하시는 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패커는 VM 이미지 빌드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커는 설정으로 관리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변수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이를 활용해 하나의 컨테이너 빌드 설정만으로 다양한 서비스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K필드가 담당하는 여러 서비스 프로비저닝 코드들을 패커로 감싸고 간단한 설정들만 패러미터로 제어할 수 있도록 노출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서비스 컨테이너들을 효율적으로 빌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수십여 개의 컨테이너들이 효과적으로 빌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커 적용에 앞서서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프로비저닝 코드들이 패키지 설치나 설정하는 역할에 관계없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제 생각을 공유드려 볼 텐데 서비스 배포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패키지 설치와 서비스 코드들이 설치되는 과정, 그리고 서비스 설정들이 준비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기동된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진행되는 운영 설정 작업들인데요. K필드에서는 이 부분들이 정돈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해 있었고, 컨테이너로 빌드하기 전에는 이 부분들을 먼저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 큰 리팩토링 과정 속에서도 나중에 소개해드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무사히 작업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패커로 컨테이너를 빌드하는 과정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서버 설정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번들링을 통해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번들링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여러 소프트웨어 모듈들을 한 번 더 패키징함으로써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서버에 배포될 어떤 서비스에 적용할 컨테이너들과 설정 파일들의 관리, 서비스 관리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번들링을 통해 규격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픈스택에서 하나의 서비스는 여러 프로세스들에 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의존성을 도커 컴포즈를 활용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고, OS 의존성에 대한 파일 마운트나 시스템 권한 설정도 함께 관리될 수 있어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팀에서는 도커 컴포즈를 개발 환경 관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오픈스택 개발 환경을 만드는 부분도 기존에는 큰 일이었는데, 도커 컴포즈를 통해 쉽게 개발 환경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번들링된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드라이버와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클러스터링 과정을 구현하였는데요. 컨테이너 서비스 클러스터를 위해서 쿠버네티스까지는 아니지만 컨설과 레지스트레터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인 클러스터의 다음 인터페이스 구현체인 도커 드라이버에서는 딜리버리 단계와 디플로이 단계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섹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크레인 IAC의 긴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거 IAC 코드들로부터 해당 과정들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리팩토링 과정을 거쳐 컨테이너 빌드, 번들링, 그리고 가벼운 컨테이너 관리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레거시 인프라스트럭처가 쿠버네티스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 나가기 위한 과정을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위의 컨테이너 전환을 잘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CI/CD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두 섹션으로 크레인의 배포 작업들이 추상화되고 고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들을 소개드려 보았는데요. 이런 배포 작업들을 고도화한 이유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면, 결국 큰 서비스의 안전한 배포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 배포 작업들이 잘 자동화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포를 위한 메커니즘들이 견고한 모듈이 되어야 하고, 테스트 가능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작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고도화된 배포 모듈들이 잘 동작하면서 실 환경으로까지 파이프라이닝 되기 위해서는 잘 격리된 테스트 환경, 태깅 정책, 퀄리티 게이트, 그리고 세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 안전한 배포 파이프라인을 갖기 위해서 위에 4가지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했는데요. 먼저 격리된 배포 환경을 구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팀에서는 개발자 개인의 로컬 서비스 환경과 배포 작업에 대한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해 환경을 시작으로 3단계의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깅 정책은 4가지의 상대적인 태그, 1가지의 버전 태그를 이용해서 배포물들에 대한 변경 지점들을 관리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퀄리티 게이트로 품질을 테스트하는 여러 단계들로 구성된 테스팅 영역이 있습니다. 이 퀄리티 게이트에서는 저희가 생산하는 코드의 린팅부터 서비스 배포 후 스모크 테스트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모든 과정들이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사람의 개입을 통해 제어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배포물에 대한 영역입니다. 대체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배포 코드나 인프라 형상에 대해서는 리소스의 문제로 소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전한 서비스 형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이 점점 증가할 수 있고, 나중에는 배포 코드가 단일 장애 지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코드뿐만 아니라 배포 메커니즘과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도 개별로 버저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코드 작성부터 배포까지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버저닝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테스트 환경과 태깅 정책,
버전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이런 형태의 배포 파이프라인 테이블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파이프라인 과정을 한 단계씩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커밋하고 풀 리퀘스트를 올리는 순간부터 CI 환경에 서비스 코드가 배포되는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마스터 버전으로 머지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나이틀리 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스터 버전에 대한 코드 형상에 대해서 매일 밤마다 나이틀리 태그를 생성하고 있고요. 해당 태그가 붙은 코드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환경으로의 배포가 진행됩니다. 이 나이틀리 빌드 테스트 환경에서 자동화된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설정에 대한 테스트부터 서비스 기능들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까지가 동작하게 되고요. 게이팅에 성공하면 RC 버전으로의 태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RC 태그가 붙은 배포물들이 이어서 테스트 환경의 마지막 단계인 니어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가 되고요. 이곳에서는 나이틀리 빌드에서 수행한 게이팅과 더불어 사람이 직접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에이징 테스트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게이팅 과정이 성공하면 RC 버전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로 RC 스테이블 태그가 붙게 됩니다. 이 RC 스테이블 버전을 가지고 사람이 운영에서의 판단으로 배포 버전이 작성이 되고요. 이 버전이 비로소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덕션 배포에서는 복잡한 테스트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운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모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잘 배포되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배포 작업이 완료되면 배포물에 대한 태그에 대해서 프로드라는 상대적인 태그를 붙이게 됨으로써 실 환경으로 나간 배포물이 어떤 버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마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결과가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되는 과정을 모두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과 각 테스트 환경으로의 CI/CD 파이프라인을 파란색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발자 개인의 개발물이 메인 브랜치로 머지되는 데 대한 CI 파이프라인부터 매일 반복되는 나이틀리 빌드가 테스트 환경으로 배포되는 나이틀리 CD 파이프라인,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RC 버전이 니어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되는 RC CD 파이프라인, 마지막으로는 버전인된 배포물이 프로덕션으로 배포되는 CD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CI/CD 파이프라인들이 시계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프로덕션까지의 배포를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에 대한 C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안정성을 위해서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과 시스템 얼럿들을 가지고 세밀한 배포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개입과 검증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구축한 골격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동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드린 사례로부터 교훈들을 정리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 섹션에서는 저희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가 되기 위한 교훈들과 견고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자동화 이슈들을 넘어 다음 버전으로 나가기 위한 비전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가 되기 위한 교훈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IAC 또한 서비스 코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비즈니스는 그 자체의 서비스 로직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 로직을 안전하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언더레이 구성들도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코드로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로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를 위한 우리에 의한 서비스로서 더더욱 비즈니스가 단단해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버깅이 쉬워야 합니다. 자동화 초기에는 항상 사람의 개입을 생각해 두면서 최초에는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나이브한 수준의 배포 코드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고도화를 통해 하나의 견고한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시작으로 앤서블 같은 도구가 디버깅이 쉽고 사람이 하는 일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버깅과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드도 중요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배포 로직이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은 서비스의 테스트를 위해서 구성 설정을 환경별로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배포 흐름 자체를 테스트하기 위해 최대한 프로덕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작은 구성의 차이가 하나의 조건문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차이가 얼마나 배포 코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줄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고한 CI/CD 달성을 위한 교훈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컴퓨터 과학 기초에서 설명하듯 결국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들을 쪼개고 정복해 나감으로써 결국에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CI/CD도 태그를 기준으로 각각의 구간을 정해보고 작은 문제로 만들어 하나씩 달성해 나간다면 종국에는 프로덕션까지의 배포가 자동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각의 과정들이 견고한 소프트웨어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점은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리입니다. 파이프라인은 가만히 놔두면 썩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례에서처럼 작은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반복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계속 체크해 볼 수 있고 항상 신선하게 CI/CD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위하여 1.0을 넘기 위한 방향들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크레인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다루고 있던 많은 운영 로직들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표준화되고 하나의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이 된 코드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운영이 자동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 매트릭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시스템의 반응들을 세밀하게 빠르게 관찰하고 이 변화에 대해 운영 노하우를 찾고 하나씩 자동화해 나감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운영 자동화를 넘어 클라우드 리소스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자동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안에 올라온 서비스들은 결국 IT 비즈니스를 위한 작은 메모리 할당의 일부입니다. 여러 개발 언어들이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GC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내부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수준에서의 GC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달성하고자 한 비전에 대한 교훈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